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에 낭만왕구 뱃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나오실 분들은 네. 야생화에 아주 들꽃이죠. 야생화에 아주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전문가들입니다. 직접 소개를 해줄까? 지난번에 한 번도 나오셨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숲 연구가 황호림입니다. 네, 황호림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숲연구가이십니다. 네. 네, 함께 나오신 네, 반갑습니다. 김승호입니다. 네, 우리 목포 MBC의 영상 기자죠. 네. 네. 왜 갑자기 이분들이 나오게 됐을까요? 어떻게 왜 나온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전국시대 오프닝 영상으로 네. 김종 부장님께서 찍어주신 들꽃 영상을 상당히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럼 꽤, 그거와 꽤 많이 올라갔죠. 그쵸, 네, 예, 예.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이분들을 모신 이유는 특별히 최근에 네. 가거도에 다녀오셨죠? 그랬죠. 네. 예. 뭐 때문에 다녀오셨습니까? 가고도는 우리가 가고 싶지만 먼 섬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었거든요. 제일 보고 싶은 것이 가고도의 푸른 가막살, 네. 그리고 가고도에만 자생한다는 나한송,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네. 그 난대숲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독실산.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잠시 나누겠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경탄할 만하던가요? 그렇죠. 제가 SNS에다가 올린 내용이 있는데 네. 가거도를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네. 가보지 않고서는 네.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가거도다. 정말 대단하군요. 네. 네. 삼행시가 절로 나오는 우리 김성장 다녀오니까 어떠던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취재 목적으로 한 대여섯 번 갔습니다. 자주 갔죠? 예, 뭐. 네. 그때는 뭐 수복 거닥식으로 이 식물에 대해서는 못 보고 네. 겉만 보고 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식물 전담으로 한 2박 3일 동안 보고 왔는데 네.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그동안 뭐 지리산도 가보고 그다음에 여기 광주 무등산 같은 데 가봤지만은 가고도 숲속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곳이었다고 정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가거도를 갔다 온 건지 확인?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영상을. 실제로 이게 또 다른 산을 둘러보시고 나서 가고도 할지 몰라서 저희들이 직접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뭐 뒷꼭지가 제 모습 맞네요. 네.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지금 이제 나한송을 찾으러 가는데 네. 가거도에는 나한송이 네. 세 그루가 지금 자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나한송이라고 하면 어떤 나한송은 건가요? 이제 나한송가의 상록 교목인데 네.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원산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한송이 자라고 있다는 건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고 네.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나한송 중에는 중국의 나한송은 입이 좀 좁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의 나한송은 좀 광택이 많고 입이 넓은 편인데 네. 가서 보니까 중국 쪽 나한송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중국하고 거리상으로 우리나라 가거도하고 가깝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뭐 저쪽에 새가 나한송을 사람도 먹고 새도 먹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나한송 씨앗을 여기다 배설을 해서 물고 와서. 그렇죠. 네네네.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 지리적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네. 가서 보니까 그 나한송의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주변에 그 이대 우리가 이제 신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나무가 아주 울창해가지고 네. 그런 영양 문제, 그 다음에 햇빛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 현 주민들은 지금 황 박사님은 나한송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네. 나한송이 이제 이름인데 네. 현 주민들은 비자나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비자나무라고. 네, 충분히 그럴 만하죠. 닮았습니까? 그렇죠. 입이 잎이, 예. 입이 닮아서. 저 비슷하고 네. 그다음에 또 열매도 뭐 비자나무를 직접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거든요. 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금 그 생각합니다. 함께 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 남명자 선생님인데요. 네. 지금 학교 교단을 마치고 식물 연구에 푹 빠져가지고 가고도만 벌써 올해 두 번째, 작년에 오셨다가 네. 너무나 좋아가지고 올해 또 가신 분입니다. 음. 예.
유명 블로거도 운영하시고 여왕벌이 네. 사는 집이라는 그 유명 블로거를 지금 운영하고 아, 계십니다. 말로만 듣던 여왕벌님이시군요. 네, 제가 좀 보충해 드리면은 네. 네네네네. 저분이 지금까지 약 10여 년 동안에 축적해 놓은 식물에 관한 정보는 네. 지금 뭐 인터넷상으로 저쪽에 이제 그 모 회사의 서버에 저장돼 있으니까 그렇지 네. 아마 저것을 실제로 출력을 해서 저장을 한다 그러면 하나의 도서관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오. 방대한 네. 자료를 가지고 계신 파워 블로거입니다. 어.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저분 도움을 많이 받았죠. 실제로 이렇게 그 야생화 또 이 숲 이런 것들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일반인들이 그 산길을 가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산을 찾는 것을 흔히 이제 등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마운티어링. 그것은 이제 우리 문화는 아니죠. 네. 서구 문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목적으로 이제 산을 정상을 향해서 걸어가지만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꽃산행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꽃산행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카메라를 들고 숲길을 걸으면서 꽃도 보고 또 나무도 보고 만져도 보고 향기도 또 맡아도 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산행하다는 맞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저 나무가 지금 네. 푸른 가막살. 푸른 가막살. 네, 예. 푸른 가막살. 가거도에서만 나오는. 그렇습니까? 홍 박사님 부연 설명 좀 네, 해주시죠. 이제 푸른 가막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산 분꽃 나무과의 가막살 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네. 형태는 똑같은데 가막살 나무는 이제 겨울이 되면 낙엽이 지는 관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푸른 가막살은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상록. 상록. 그렇죠. 상록. 그러니까 상록 아. 가막살이라고 그러면 처음 들어본 분들은 깜짝 놀라죠. 네. 그리고 저것이 이제 가거도에만 자라고 있고 또 오.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물론 일본에도 이제 자생합니다마는 그 푸른 가막살이 자생하고 있는 그 가거도가 세계적인 푸른 가막살의 북한계선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북한계선이라는 건 마지막. 그렇죠. 네, 가장 그 외에는 자랄 수가 잘할 없다. 수가 없다. 온도 때문에. 그렇죠. 네. 잠시 좀 지나가는데요. 저 수정목 나무 꽃이 지금 음. 다음 주 가면 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정목은 꼭두서니까의 상록 관목인데 저것도 이제 흔치가 않죠. 제주도에 네. 가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가거도에서 마지막에 이제 거의 일정이 맞춰가는 과정에 거의 포기했는데 네. 뜻밖의 내려오던 길에 발견을 해서 지금 보니까 그 올라가는 길에 네. 안개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가 좀 젖은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 네. 어떻습니까? 바다 날씨가 밑에는 해안가는 네. 해가 쨍쨍 쬐요. 네. 뛰는데 지금 위에 가니까 안개가 쫙 쌓여가지고 예, 거의 밀림처럼 축축하니 그렇습니다. 근데 가거도가 날씨 변화가 엄청 잦다고 하던데요. 산 위에만 산 정상 부위가 산 정상 부위가 지금 박사님 그게 저기가 해발 고도 639m 맞습니다. 예. 639m 지금 이제 공원 다도해 국립공원 제일 높은 산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봉우리라고 네. 실제로 저렇게 그 산 위에 습기가 항상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식물과 자라는데 식물의 그 다양성이라든가 식물군들이 형성에 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지리적으로 가거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 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잘 자라고 특히 이제 희귀종 식물 중에 난초들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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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우리가 나무라든가 바위 위에 착생하는 것들을 착생 난초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난초들은 햇빛도 잘 들어야 되지만은 이제 그 이런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야지 생육 요건이 맞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 유달산에 보면은 이제 지네발란이 자라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습기가 머물고 그렇죠. 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햇볕은 또 바위에 붙어 있지만은 햇볕은 또 잘 받으니까 그런 난들이 자라는 것이죠. 그럼 마른 산에는 거의 뭐 난초 종류의 이런 야생화는 안 자라겠군요, 그죠? 조금 보기 어렵다고 봐야 어렵죠. 되겠군요. 네. 난초가 이제 땅 위에서 자라는 난초가 있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바위라든가 나무에 나무. 착생한 난초가 있는데 그런 착생 난초는 건조한 곳은 자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하순이라든가 저기 전라북도 그 선운산 쪽 가면은 이제 참 흥미롭게 석고기 자라고 네, 있는데 네, 네. 그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옆에가 바다거나 또 저수지가 있는 거죠. 저수지. 그럼 아, 물 그 근처에 가야만 수분이 이렇게 그렇죠. 올라오니까. 네. 셋째 아빠님, 백동규님, 미디어 저널님, 연희님, 비룡상천님. 어이구 김기용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황 박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난초 우리 그 남녘의 남초들은 어떤 게 야생화 난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너무 노란별 예쁩니다. 수선, 새우 난초, 꼬마 은난초 등 아름다운 이름들을 들어보셨습니까? 남녘의 산가들에는 요즘 희귀 야생화들이 활짝 피어 깊어가는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숲속에 분홍빛 촛불들이 켜졌습니다. 고목 사이로 소나무 옆에도 야생 난초인 자란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른 아침 인적 드문 숲속에 노란 별이 떴습니다. 꽃은 별, 땅속 덩이 줄기는 수소나 줄기를 닮았대서 이름 붙여진 노란별 수선입니다. 5월과 8월 사이 많게는 3개까지 꽃이 피는 노란별 수선은 제주도와 전남의 일부 지역에만 자생하는 매우 드문 들꽃입니다. 우리 꽃 노란별 수선은 제주도와 전라남도 서해안 일대에서만 드물게 볼 수 있는 우리 야생화입니다. 꽃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노란 별처럼 보이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몸을 세운 새우난초. 일제히 꽃을 피워 바람과 인사를 나눕니다. 팝콘처럼 장식용 촛대처럼 3개 입술 꽃잎 끝에 피어나는 꽃 모양새도 제각각입니다. 그늘진 곳에 뿌리를 내린 은난초도 성화 같은 꽃을 피워냈습니다. 은난초와 닮았지만 잎이 작거나 거의 없는 꼬마 은난초도 곱게 세운 줄기 위로 꽃을 피워 자태를 뽐냅니다. 우리나라의 들꽃은 대략 5,000종. 남녘을 시작으로 전국 산야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야생화의 아름다운 꽃 행진이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네, 황사님 저렇게 지금 나와 있는 이거 지금 화면도 우리 그 김성우 기자가 촬영을 네, 했는데요. 이런 꽃들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관심이 맞아요. 없으면 그런데 저게 그렇게 귀한 꽃들입니까? 지금 나온 것들 중에서 자란이라든가 네. 꼬마 은난초, 그다음에 이 새우난 이런 것들은 희귀식물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눈에는 잘 띄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우리가 꽃이 자라는 곳을 이제 서식지를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꽃자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이제 꽃쟁이들 사이에서도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고 네, 네, 저희들끼리만 공유를 하죠. 네. 몇 사람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은 그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다니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 김소 기자는 현장에 저것을 이제 촬영하다 보면 방금 얘기한 대로 꽃자리를 찾아서 다니는데 그 이제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닌다면서요? 네, 어떻습니까? 아주 조심스럽죠. 이제 꽃 일반인들이 이제 저 꽃을 모르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네. 모르니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몰라요. 네. 식물에 대해서 알면은 보여요. 네, 보이는데 그냥 그렇죠. 예쁘다 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황 박사님 말씀처럼 네. 정말 저만 조용히 보고 싶고 네. 내년에 또 가서 인사 나누고 싶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또 정보를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네. 몇 분들이 이렇게 자주 또 소개를 전화를 해주는군요. 나오면, 그 꽃자리를. 네. 그래서 다른 분 것도 정보를 또 저희도 갖고 싶고 네. 그다음 약간의 조금 좀 염려는 스럽습니다. 네. 너무 많이 알려지면 그렇죠. 훼손될 네. 수도 그 있으니까. 꽃자리를 이제 다 알고 나서 꽃자리 분양업체처럼 그런 걸 하나 뭐 꽃자리 중개사 같은 걸 하나 꽃 지리 정보는 이제 머릿속에 네, 진짜 항상 머릿속에. 있죠. 자, 3월달 되면 어디 가면 무슨 꽃이 뭐 피고 그래. 네, 4월달 되면 어디 가면 또 무슨 꽃이 피고 그런 네.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죠. 네. 우와. 자 이제 우리나라에는 네.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네. 식물, 육상식물이 1급이 11종이 있고 네. 2급이 77종, 네. 말하자면 88종이 멸종위기 육상식물인데 네. 네. 그 중에서 난초가 차지하는 것이 난초가의 식물이 차지하는 것이 20%가 넘거든요. 아, 특히 네. 1급 같은 경우에는 11종 중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9종이 난초예요. 네. 그건 무슨 얘기를 네. 뜻하냐면은 난초 애호가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런 우리처럼 가서 이제 저희들 쓰는 말로 우리가 귀한 난초를 보고 아련을 하고 또 사진 찍고 그렇게 옵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난초를 정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을 캐가거나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지금 아. 우리가 이제 그 난초 중에서
우리 멸종위기 식물 중에서 약 20% 이상이 음. 사라져가고 있다. 뭐 당장에 먼 훗날이 아닐지라도 일부 그 난초들은 우리 세대에 네. 더 이상 보기 힘들 그런 위기. 그래서 상황을 셋째 맞고 있습니다. 아빠님이 우리 김석희한테 물어 현장에서 보고만 오십니까? 오시는 길에 한 송이 가져오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현장 가서 예쁘게 곱게 네. 한번 찍고 네. 예, 사진에 담아 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전국에 예뻐요. 꽃을 사랑하시는 분들 꽃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꺾는 것도 안 되지만 파가면 더 안 돼요. 아, 이렇게요? 네. 통째로 안 꺾고 그냥 들고. 네. 근데 이렇게 파서 어디다 심으면 다시 자라진 않죠. 이제 기본적으로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는 한은 야생 난초뿐만 아니라 야생 네. 들꽃을 심어서 그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아까 우리 박 기자님께서 그 여기 자란을 설명하실 때 굉장히 시적으로 네.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란이 우리가 뒷산에 가도 볼 수 있고 목포에서는 네. 뭐 고화도 가서 볼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란이 딱 우리 전라남도 중에서도 목포, 신안, 그다음에 무안, 진도, 완도 이쪽 서남 네. 서남권에만 생육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희귀식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흔하지만은 전국적으로 우리 다른 꽃쟁이 곳에도 볼 수가 그렇죠. 우리 꽃쟁이들이 이것을 보기 네. 위해서 네. 경상도에서 서울에서 네. 경기도에서 아주 귀한 곳이죠. 네. 오늘 조은울님께서 꽃 얘기를 하고 있는데 꽃 네. 같은 우리 가은 리포터님의 의상이 예쁘다고 느닷없이 뜬금없이 뜬금포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박사님. 식물에게는 그 한계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방도 있고 북방이 오케이, 있는데 이게 예.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식물들이 여기는 볼 수 없고 같은 여러 곳에 맞아. 지금 있는데 이건 천연기념물이고 같은 네. 나무인데 네. 이건 또 아니고 이렇단 말입니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런 그 식물에게 주어지는 천연기념물이라든가 그 가치, 희귀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천연 기념물을 지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식물의 북한계선이냐 남한계선이냐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식물이 더 이상 북쪽으로는 진출할 수가 없고 또 더 이상 남쪽으로 진출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뭐 불가시나무 네. 흔히 이제 우리가 쓸 때는 북가시라고 쓰지만은 네. 읽을 때는 불가시나무 읽어야 네, 되죠. 네. 불가시나무도 완도를 가나 진도를 가나 우리 목포는 있죠. 흔치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지만은 과거에 기후변화 있기 전에 네. 한편 기장까지만 북가시나무가 아, 자랄 수가 있었기 한편까지만? 때문에 네. 거기가 바로 천연기념물. 네. 그다음에 이제 참식나무 같은 경우에도 흔해요. 네. 그죠? 이쪽 남쪽으로는 저기 오출산도 있고 이번에 가거도도 가서 보니까 음. 아마 가거도에 난대성 탕록수 중에서 5대 수종에 들어가는 게 참식나무더라고요. 근데 참식나무도 불갑사가 북한계선이기 때문에 거기가 천연기념물. 아, 네. 다른 것도 있지만 그렇죠. 한계선에 있는 군락지들 중심으로 그렇죠. 지정을 하는군요. 그다음에 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송화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두릅나무과의 송화기라고 있는데 네. 우리 선운사 가다 보면은 바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지. 덩굴성 네. 식물 있죠. 네. 거기가 북한계선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이 된 것이고 거꾸로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선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부안 근처가 남방계선이에요. 아, 더 이상 남쪽으로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안 맞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남방계선으로 이렇게 이제 주로 뭐 희귀종이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학술적으로 어떤 식물이 북한계냐 남방계선이냐 그 한계선에 한계선에 기준으로. 위치한 식물을 위치는 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천연기념으로 지정을 하는군요. 이건 이제 또 조금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비자나무 같은 경우에도 많지 않습니까? 요거 네, 근방에 네. 그러나 이제 내장산 음. 또 백양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거기가 북한계선이고 불고리나무 역시도 전라북도 내장사가 내장산이 북한계선이기 때문에 아, 이런 얘기를 아셨어요? 오, 지금 알아가네요. 아니 근데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님이 옆에서 계속 그거 어디에 있다 어디 있다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 다 어디 네. 있는지 그렇게 기억하시는. 비전나무 해남도 있어요. 네. 오당 뒤편에 가면 비전나무 이걸 다 어떻게 기억? 아, 이건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저 박사님이 얘기하는데 옆에서 계속 네. 옆에서 계속 아시는. 자 많이 알면 있으시죠. 우리가 이제 들꽃을 보는데요. 네. 많이 알면 좋죠. 네. 아는 만큼 그러니까요. 보인다는 말도 네. 있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들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슬플 때도 참아야 되고 네.
기쁠 때도 정말 그 한호성을 지르고 싶고 큰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은 네. 또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숲에 가서 아름다운 나무라든가 아름다운 꽃을 받을 때 정말로 그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나무고 이것이 무슨 나무다 뭐 그런 것은 저쪽에 뭐 포탈의 언니라든가 오빠한테 물어봐도 다 알려줍니다. 네, 꽃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그렇죠. 아, 네. 멋있다. 그래서 황 박사님 책에도 책 제목도 비슷한 게 있죠. 네. 네. 책 제목이 자 보겠습니다. 아, 이분이 이렇게 숲을 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 황우림 박사님 보다가 아니라 듣네요. 숲을 듣네요. 숲을 어떻게 본다고 그러는데 네. 역시 마음으로. 숲을 듣다. 네. 그러니까 숲과의 대화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들꽃한테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아. 아하. 다 연결이 돼 길을 있죠. 길을 잃을 때. 네. 그 답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 주옥 같은 저서. 네. 자, 그 우리가 빛이 없으면 네. 뭐 우리가 도시에서는 뭐 전기 불이랄지 아니면 자연으로 가면 태양광이 없으면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나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빛이 있든지 없든지 숲속이든지 도시든지 어. 자, 귀를 기울이면은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김석 기자님, 예. 전국의 그 야생화를 이제 물론 뭐 연구하신 분들도 많긴 하지만 네. 특히 이제 요즘엔 야생화를 촬영하는 야생화 그 사진 동호회 예, 예. 회원들은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전국에 따지면은 이제 정확한 대략. 그 2만 명 이상.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각 사이트별로 클럽들이 꽤 많습니다. 네. 소규모도 있고 제가 속한 우리 사이트 같은 경우는 꽤 인원이 많고. 아니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아까 황 박사님 얘기한 대로 봄이면 뭐 봄부터 가을까지 꽃자리 경쟁이 엄청나겠는데요. 자신들만의 그 그러니까요. 잘 나름 보면 있죠. 나름 있고 이제 아까 겨울까지 있죠. 겨울까지. 네, 사계절 우리가 꽃이 다 아, 피니까. 그러면 실제로 가서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나고 하는 경우가 그런 있습니까? 경우는 있습니다. 예, 예. 가령 네. 어떤 꽃을 그 꽃이 피는 시기에 그 지역에만 피는 게 있잖아요. 네. 노란별수소 같은 거 보면은 네. 그 시기에 가면은 전국에서 알만한 사람들 다 만나요. 그 자리에서 네. 네. 오시기 전에 얼른 빠져나오죠. 네. 거기에 먼저- 매복하고 있으면 네. 전국에 내놓으라는 꽃쟁이들 다 체포할 수 있어요. 다 제거. 아니, 저분 계속 메모를 하기 시작하면 저분 2년만 메모하면 다 나오는군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저희들은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네. 업무 카렌더도 있지만은 머릿속에 꽃 카렌더가 있어요. 그러겠죠. 1월 당연히. 1일부터 네. 12월 31일까지 어디에 무슨 꽃이 핀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만 해도 제가 이제 모처에 가서 양난초를 봐야 되겠다. 그거 보고 나서 또 모처에 가서는 노루발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스케줄이 있는 거죠. 네. 머릿속에. 네, 네, 네. 아니 박사님 되게 한 번 보고 오래 봤으면 내년에는 그냥 뭐 또 다른 거 하고 그러는데 이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해 핀 매년. 꽃을 또 그 자리에 가서 내년에 또 보고 하는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자, 어떡하죠? 우리가 네. 참 그 서로 감정이 좋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번 봤으면 되지 또 볼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음. 내 새끼랄지, 네. 내 사랑하는 애인이랄지 네. 방금 전에 보고 와도 또 돌아서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군요. 네. 우리가 꽃도 작년에 봤지만은 음. 올해 또 보고 싶고 어제 보고 왔는데 내일 또 보고 싶고 그것이 우리 이제 꽃쟁이들의 꽃을 향한 뭐 일편단심, 네. 향인이랄까 그런 생각이죠. 예. 근데 그렇군요. 모습이 달라지진 않죠. 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꽃이 항상 그대로죠. 네. 우리 김수호 기자님 뭐 해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꽃 촬영이 어떤 거였습니까? 역시 가거도죠. 네. 네. 그날을 장식한 것 같아요. 가거도. 네. 난초가하고. 네, 이렇게 금강학사. 들꽃을 얘기하는 동안에 열린 낭만한 그 오픈 스튜디오로 우리 그 황금 미디어의 김기영 선생님께서 꽃을 들고 오셨어요. 꺾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꺾지 말아야 돼. 거기 앉으세요. 거기. 그럼 황 박사님 저건 뭡니까? 뭐 금계국 같은데요. 금계굴 어디서 끌어오셨어요? 안단에서. 네. 네. 금계국을 그 절개지 녹화 사업으로 네.
큰 금계국을 많이 심었거든요. 네. 골프장에도 많이 심었고 오. 내기지 않게 이게 굉장히 생명력이 좋아요.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 그 토종 자생식물을 위협하는 그런 생태계 교란종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좀 뜯어도 됩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뜯어도 돼요. 아, 저렇게. 뜯어도 또 뭐 또 내년에는 아니까. 아니까. 황 박사님 잠시 여기서 가고도에서 네. 저기 남명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큰 금계국이 피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염려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 저 말씀입니까? 네, 뭡니까 서로 질문. 자, 이게 질문. 네. 일단 외래종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예래종이 이제 귀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귀화 식물이 됐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자생 식물보다도 우선은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저걸 심어 놓으면은 우리 그 원래 우리 그 토양에 자라고 있는 우리 숲에 자라고 있는 그런 풀들을 다 해치고 없애버리고 결국은 저것이 금계국 밭이 돼버려요. 마치 사람이 심어놓은 것처럼. 네. 가고도에. 예. 가거도도 가거도를요? 이제 가고도에 저게 시작됐어요. 시작되니까 음. 염려하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건 뭐 날라와서 누가 한 겁니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 우리가 뭐 온치 않은 뭐 상태에서 뭐 배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육지 사람들이 뭐 가져와서 신발에 묻었다든가 묻어있구나. 호주머니에 들었다든가 옷에 네. 묻었다든가 이런 예기치 않은 일로 해서 퍼지게 되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계국도 그렇지만은 우리 그 유해식물 중에 그 서양 개민들보다 뭐라고 하죠? 서양 금원초. 그렇죠. 네. 서양 금원초가 지금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퍼져가지고 아, 문제가 그렇군요. 되고 있고 그런 네네네.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저기 성남에 가면 남한 선생 가면은 그 서양 등골나물, 그다음에 또 여기 하원만 가도 그 쓰레기 풀이라고 그러죠. 저 만수구 아제비라고 네. 이런 것들이 엄청 퍼져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아, 그렇군요. 그 식물도 저렇게 한번 그렇지만 꽃은 꽃입니다. 가져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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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아까 방금 뭐 이렇게 옮겨올 때 뭐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데서 옮겨왔을 수 있댔잖아요. 네. 그게 네. 어떤 의미예요? 뭐 씨앗 씨앗. 씨앗이?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종자가 이제 씨앗이 산포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그 뭐 산토끼라든가 고라니라든가 이런 네. 동물들의 털에 묻어가지고 옮기는 방법이 있고 바람이 불어서 옮기는 방법이 있고 또 물을 통해서 옮기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뭐 다니다 보면은 저런 것들이 우리 뭐 그런 식물들 있잖아요. 도깨비 뭐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네. 뭐 서양 민들레 같은 경우도 누가 일부러 네. 갖다 심었다기보다는 그런저런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전월님도 지금 아시는 것 같아요. 이 금계국은 밭에 번지면 감당이 안 되는. 뽑아야 된다고. 네. 그래서 우리 규영 선생님께서 바쁜 시간을 내셔서 또 집 하단에 있는 금계국을 이렇게 근데 또 예쁘긴 예쁜데. 뽑아 오셨어요. 근데 꽃에게 죄는 없습니다. 식물에게 죄는 없습니다. 아. 네, 이건 뭐 사람이 옮겨놓은 무죄입니다. 것이지 무죄예요. 무죄입니다. 예. 식물은 무죄예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예쁘네요. 보면 됩니다. 네. 예. 볼까요? 그렇군요. 네. 계속 이어서 아까 옮기는 것 중에 식물 중에 네. 황 박사님 그 집심나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면 옮길 수 있는 가장 그 멋진 식물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네. 그 이렇게 종자애가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신발이라든가 옛날에 네. 집신에 묻을 수도 있지만은 뭐 동물들이 이제 날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뭐 일부러 묻히겠습니까만은 털에 묻어가지고 옮기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종자가 산포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옮기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것들은 이제 새들이 종자를 이제 섭취해가지고 네. 배설 과정에서 퍼지는 것도 있고 음. 그다음에 뭐 다 아시다시피 규영 참나무 선생님 앞자리에 앉으세요. 옆에 의자에 앉으셔갖고. 네. 뭐 이렇게 또 열매가 더 큰 것들은 다람쥐라든가 청설모라든가 어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겨울에 종자로 저기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 네. 여기저기 숨겨놓은 것이 이제 다 못 찾으니까 또 그것들이 종자로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규영 선생님 그 식물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황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전 들판에 지금 많이 해가지고요. 네. 그냥 지나갔을 때는 뭐 꽃이다 하는데 제가 자세히 보고 하면 향도 좋고요. 아주 좋아요. 좋은 꽃입니다. 네. 향이 첫째 좋아요. 금계국이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냄새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저희들은 네. 금계국도 원래는 들꽃이었겠죠. 네네. 우리가 네. 들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부러 가꾸지 않는 음. 야생 상태에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들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옛날 쓰던 야생화.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들꽃을 애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어서 가꾸는 원예종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별로 눈길이 가지 않고 큰 꽃보다는 아주 적은 꽃, 그렇군요. 정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한테 관심이 많지 일부러 심어놓은 뭐 조그마한 이런 꽃들은 별로 눈길이 가지 근데 이 않습니다. 야생화랑 들꽃이랑 그러면 같은 의미인 거죠? 그렇죠. 이제 들꽃은 순 우리말에 가깝고요. 야생화는 일본말이 성격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야채지 않습니까? 야채를 우리 순 우리말로 뭐라 합니까? 푸성기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야생 동물보다는 날짐승 이런 것들이 우리말이죠. 예. 이게 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네. 황 박사님은 수많은 들꽃들이 있고 수목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그 좋아하는 사연을 가진. 네.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는 뭐 노래도 곡이 있듯이 황 박사님만의 애정이 가는 그런 꽃이 있습니까? 있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특별하게 어떤 식물을 편애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 그러겠죠, 저는 당연히. 숲을 네,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네, 연구하시니까. 우리나라에 한 뭐 5천여 종의 식물이 있지만은 모든 식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진도 찍고 그러거든요.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다른 꽃이 더 서운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 중에 네. 이 숲이 하나의 개서사시라면 네. 이 들꽃은 그것을 꾸며주는 하나의 단어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나무꽃 중에서는 제가 한박꽃나무 한박꽃나무 한번 우리 오퍼레이터 찾아보세요. 네. 한박꽃나무라고 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네. 이제 아 이거죠? 예석하게 네. 이제 여기 우리 목포 지역에는 없고요. 어느 네. 정도 이제 높은 산에 있는데 저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토종 네. 목련과 식물 중에서 네. 왜 그 저게 언제 피는 꽃입니까? 지금 딱 필 때입니다. 저거 보러 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 이게 지금 그러면 북방 위쪽에 나- 피는 한계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뭐 아고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해발 적어도 한 500m 이상 돼야지 오. 아. 잘할 수가 있어요. 왜 수많은 꽃 중에 한박꽃을 좋아하세요? 이제 한박꽃나무는 우선 꽃이 하얀 그 순백색이고요. 네. 그다음에 청초하고 네. 그다음에 꽃잎을 보시면은 가식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꽃잎이 조형미, 뭐 어떤 구성미 이런 걸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향기도 음. 마치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옆집 누님한테 나는 그런 은은한 그런. 그리고 옛 향기도 그림 있고요. 속에서 많이 보는 그 음식도 화전 이런 데서 보는 그런 느낌하고 아. 좀 사진으로 봐서는. 오 그렇다. 근데 실제로는 꽃잎이 큰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어. 그래서 아, 이게 한박이란 말이 우리가 한박 그러면 웃음할 크다는 때, 뜻이죠. 네네네. 한박 웃음할 큰 때. 것이구나. 북한에서도 이제 저게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가장 그 사랑했던 꽃이다. 그래서 아. 이게 목란이라고 부르고 네. 북한의 돈에 보면은 그 지폐에 두 군데가 그게 이제 저게 도안이 돼 있어요. 혹시 그러면 북한의 저 국화. 우리 황 박사님이 이걸 좋아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쪽에 걸릴까요? 아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남북 통일이 네. 된다면은 네. 네. 이제 한박꽃이?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지금 국화를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무궁화를 우리가 이제 국화라고 통상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국화는 우리 토종이 아니고 물론 국화 중에서 황금이라 해가지고 제주도라든가 남해안 그렇죠, 일부 그렇죠. 지역에 있는 네네. 우리 무궁화가 있는데 그 네. 전국적으로 네. 잘할 수 없으니까 노랑 무궁화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국화 후보에 들어가는 것이 뭐 진달래라든가 뭐 철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된다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남북한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의 국화는 지금 비록 북한의 국화로 우리가 한박꽃나무가 정해져 있지만은 우리나라 국화로 했으면 좋겠다. 아. 전국적으로 제주도까지 분포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 갖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들꽃 중에서는 어떤 것을? 들꽃 중에서는 또 가장 좋아한 것이 얼레지. 봄꽃 중에는 아, 얼레지. 얼레지. 예, 얼레지 한번 네. 보세요. 얼레지꽃 촬영해. 왜 얼레지를 그렇죠. 좋아하십니까? 봤어요. 우선 얼레지를 우리가 이제 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것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옛날 우리가 서정주 시인의 국화협회사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국화 한 송이 피기 위해서 뭐 천둥소리 무슨 뭐 여러 어떤 뭐 수많은 쉬운 세월을 말로 수많은 네, 인고 끝에 네. 국화 한 송이를 폈다고 그러는데 네네. 저 얼레지가 하나 피려면 7년 세월이 걸리거든요. 아 맞아. 그렇습니까? 네, 7년이 걸려요? 그렇죠. 제가 오래 이제 걸린다고 그랬어. 대학에서 저 들꽃교실 강의를 할 때 7년 그러니까 전부 믿질 않아요. 네. 일본이나 중국 문헌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했고 이제 저 얼레지 꽃 저 씨앗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떨어지면은
한 1년 지나서 이제 발화가 돼요. 싹이 나서 저게 이제 한 6, 7년 되면은 잎이 한 장이었다가 두 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꽃이 피거든요. 네. 그다음에 저 꽃은 또 아무 때나 피지가 않아요. 언제 피는 네. 겁니까? 아침에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얼레지 볼 욕심에 네. 새우밥 먹고 가서 봤는데 네. 저건 한 10시 해가 이제 뜨려고 하는 시간 어느 정도 기온도 맞아야 되고 그때 피고 몇 장 그다음에 더 보여주세요. 아,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그다음에 얼레지는 얼굴이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네. 세 저게 가지? 꽃말이 질투예요, 질투. 질투. 네, 네. 질투인데 아. 바람난 여인, 네. 바람난 맞아, 여인인데 저게 이제 아침에 10시쯤에 가서 보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어떤 그 참 부끄러움을 타는 시골 처녀 네.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한 12시쯤 되면은 뭐 이런 그 딱 웃습니까? 네. 안악내의 모습이 떠오르고 이제 오후 한 3시쯤 되면 이제 꽃이 거의 이제 다물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되면은 그 꽃잎이 완전히 뒤로 저렇게 제껴져 가지고 마치 그 도도한 도시처녀, 차도녀처럼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박사님 저 일찍 갔는데 안 피가지고 마음은 급한데 피우게 하려면 어떻게 아. 하죠? 이제 그래서 제가 얼출산으로 얼레지를 보러 갔는데 지금 이제 하나 피어 있고 지금 하나는 저기한데. 자 꽃쟁이들은 오, 꽃을 보러 가면 좋다. 누구보다 더 빨리 가서 꽃 피는 모습을 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갔는데 보통 저희 얼레지가 애간장을 녹이는 게 뭐냐면은 시간을 맞춰서 피지만은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머물면 적어도 2주가 돼야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은 2번, 3번 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가서 보니까 또 안 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네. 제가 얼레지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입김을 호호 불어주면서 빨리 피어라. 얼레지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네.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하고 호호 불어주니까 실제로 네. 그 얼레지가 피었어요. 피었어요. 그건 동영상 담아놨어요. 며칠 만에 피었습니까? 한 2주 만에 폈는데 네. 그날 다물고 있던 얼레지가 뭐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입김을 불어주니까 이게 피었던 그런 동영상도 잡아낸 게 있어요. 동영상을. 우와. 네,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의심의 소지가 많아요. 아, 근데 야. 들꽃은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얼레지, 뭐 새우 난초 막 이렇게 이름을 짓는 곳이 따로 있는 아 거예요? 그러죠. 예, 그 분야는 또 한번. 이제 그 이름은 네. 제일 좋은 이름은 뭐냐면은 생긴 모습 생긴 네. 모습 그대로 불러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얼레지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얼레지는 왜 얼레지라고 그러느냐? 네. 얼레지 그 풀에 그 잎에 보면은 잎에가 우리 옛날 우리 피부병 중에 어루럭이라고 있어요. 네. 알록달록. 네. 그것처럼 잎이 알록달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루럭이라고 그렇구나.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어떤 그다음에 분, 이제- 어떤 분은 얼레리 껄레리 해가지고 얼레리라고. 저 약간 그건 줄 알았어요. 앞에 그다음에 이제 얼레. 이름 중에 이름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라도에서 부르는 이름 다르고 경상도에 어. 부르는 네. 이름 다르고 향명이 따로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명이라는 것이 있죠. 또 국명 중에서도 나라에서 하는 국가 표준 식물 목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가급적이면 이 이름으로 부르자.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이 있죠. 아니 그 야생화라는 게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기록종 그렇죠. 또 네. 그동안에 있었지만 실제로 몰랐거나 네. 아니면 그냥 지나쳤던 건데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니까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네.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그 것들은 이름 부여라든가 아니면 맞아요. 국내 자생종, 국내에 있는 그 발견했다 해서 이걸 오늘 발견했다 바로 등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어떤 뭐 학회 우리나라 같으면 식물 분류학회라든가 네. 그게 관계되는 학회에다가 이런 이제 식물들을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증거 표본을 갖춰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김새를 기본으로. 얼마 정도 뒤에 이게 등록까지 이제 그 받아들이면 액셉트하면은 그러니까 학회지라든가 이런 네. 학회에서 받아들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용이 되는 아, 거죠. 이름은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경우도 많고 해당 지명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식물을 발견했지만 그 네. 식물이 그 시간에 툭 떨어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여지껏 발견을 못했거나 발견했을지라도 이제 기재가 안 된 것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과거에 불러오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존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개는 그 지명 이름, 아, 예를 들어 신안세운안초랄지 신안에서 또 발견 영암에서 발견했던 영암초랄지 또 목포에서 발견된 네. 또 목포 용둥굴레랄지 음. 예를 들자면은
변산 바람꽃을 전북대학교 선병윤 교수가 최초로 변산 바람꽃 예뻐요. 최초로 이제 그 보고를 했는데 네. 그러면 변산 바람꽃이니까 변산화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변산에서 최초로 그걸 발견이 보고 돼서. 그 학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변산 바람꽃이라는 너무 이름이 이쁘죠, 부르지만은 이름이. 우와, 이제 신기하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통용이 되는 됐죠. 네. 비슷한 식물이 옥녀꽃대 같은 것도. 예. 네. 옥녀꽃 때는 이제 그 우리 저 거제도에 가면은 옥녀봉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하. 거기에서 이제 그것도 일본 확인됐군요. 그렇죠. 일본의 식물학자 나카이가 네. 최초로 발견을 해서 이제 옥녀봉이라고 부르게 됐던 것이죠. 낙가이기께서 여기를 얼레지가 지금 7년 만에 핀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박사님 8년 9년째는 그냥 해마다 핍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얼레지가 한 번 피었다가 또 14년 뒤에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매년 아니고. 피는 거죠. 이제 처음에 피는 게 좀 오래 걸리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얼레지가 굉장히 소박한 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식물하고 다르게 자기가 꽃을 피우고 딱 목숨을 부지할 정도만큼만 양분을 땅속 지하경에다가 네. 이제 뿌리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그 뿌리를 이제 그 여기 멧돼지들이 이제 겨울에 먹을 거 줬지 않습니까? 네. 다 해쳐서 네. 먹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강원도에서는 저것을 이제 뭐 산미역에다 해가지고 저것을 삶아가지고 물에다 씻으면 미끈미끈한다대요 미역처럼 그렇게 해서 나물로도 먹는데 그 지하경 말하자면은 그 양분이 녹말이 많이 저장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국수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 광고명에 사용을 해서 일본 말로 녹말이라는 뜻이 바로 저 얼레지 뿌리 지하경을 뜻하는 그런 네. 오, 신기하다. 아. 이 지금 스케줄이 네. 이번 달에도 계속 그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번 달에는 좀 눈여겨볼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방금 황 박사님 말씀인 대로 한박꽃나무 이제 난초과 또 다른 옥잔 남초나 그런 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뭐 다른 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여름꽃이 또 피기 시작하죠. 네. 이제 뭐죠? 우리 원출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꽃도 많이 피어날 이제 것이고. 주로 이제 여름에는 이제 백합과의 이제 그 식물들이 꽃을 아. 많이 피죠. 그 전국시대 오프닝의 영상에 네. 들꽃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저희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꽃을 그 영상을 그러면 찍으시려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시는 건지? 그렇죠. 아, 네, 정말요? 네, 네. 그럼 일부러 신나게, 가셔서 재미나게. 네, 아 네. 좋아하시는 그렇죠. 거니까. 네, 네. 그러면 그 혹시 이렇게 다니시다가 새롭게 발견하신 것도 있으세요? 아니면 원래 거의 기존에 있던 거. 네. 아 거의 네. 기존에 있던 거. 네, 그렇죠. 이제 이제 다니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새로운 이제 변종을 덜어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목포 모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옥녀꽃대 네. 보통 옥녀꽃대가 꽃대가 하나 올라오는데 네. 제가 본 것은 수년 동안 제가 관찰하고 있는데 2층으로 꽃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 지치도 네. 다른 지역에서도 한번 제가 올라온 거 보긴 했는데 우리 지역에 네. 하얀색 맞아 꽃색이 하얀색인 건 이런 경우도 있고 덜어 있어요. 예. 근데 그럼 변종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뭐 서식 장소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요. 어떤 식물이든지 네. 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자란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자란도 하얀 꽃이 하얗게 핀 것도 있고 얼레지도 꽃이 저 분홍색이지만은 또 이제 변이가 생겨가지고 흰색으로 또 피는 경우도 있고 색상 변이가 덜어 있습니다. 이 야생화를 촬영하시다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좀 우리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아무래도 이제 난초 종류 중에서 이제 홍당 같은 거 요즘 하도 이제 서식지가 많이 훼손되다 보니까는 네. 밀리다 보니까는 절벽 쪽에 이제 그쪽에 이제 자생하고 있는데 이제 홍당 같은 거 찍으려면은 자해를 타고 내려가서 네, 사진 촬영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는 무서울 것 같다. 목숨 내놓고 찍고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직접 무섭지 않아요? 내려가셔서 네. 이렇게 그 하시고요? 노프를 진짜요? 타고 네. 우리가 이제 꽃을 본다는 거 저도 이제 해봤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모험심도 있고 뭐 짜릿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참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우픈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석곡이라든가 풍단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닷가로 가야 되겠죠. 네. 근데 바닷가에 있는 이런 그 자생 난초들이 착색 난초들이 네. 대부분이 사라진 것은 또 왜 사라졌겠습니까? 대부분 많이 이제 그 남획을 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참 우습게도 내륙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석곡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석곡 같은 경우에 내륙 깊은 산의 암벽에 있어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은 바닷가에 가서 음.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난초들을 그 난초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안 봐도 되지만은요. 목숨을 걸고 로프를 타고 본다는 현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글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뭐 훼손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깊은 곳에 위험한 곳에 있는 것들이 그건 지금 아직 손이 안 닿는 살아남았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 현재 뭐 그 환경부나 이런 데서 보면 희귀 식물들을 시험 삼아서 이식해 가지고 어렵게 이제 구해서 증식하죠. 증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저는 자주 봤습니다. 많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게 이제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풍란이라든가 나도풍란 같은 경우에는 증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길도에도 했었고 홍도도 했었고 또 제주도에 가면은 그 곶자갈 같은 데 해놨거든요. 근데 그 이 자연 상태에서라면은 자기가 스스로 식물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이렇게 생육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증식을 해서 일단 증식은 그 환경 자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씨앗이 실생이 발화가 돼가지고 거기 상태에서 시간을 경과한 것하고 우리가 비닐 하우스에서 네. 그것을 육종을 해서 자란 것하고 그래가 그것을 옮겼을 때는 여건이 많이 다르겠죠. 네. 네. 우리 좀 미디어 저널께서 목포비에서 들꽃에 관한 다큐를 제작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계획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주 부모님 좋은 엄청 계획 좋아하시고.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네. 지금 올리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게 조회수가 꽤 높죠. 네. 그렇죠.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네. 자랑을 좀 한번 해주세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가은 씨 이제 부모님 네. 연세 그쪽 그 나이 때는 이제 추억이 있잖아요. 예. 시골에서 맞아요. 자라신 분들은 많이 봤던 건데 도시 생활하면서 볼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다시 또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그래야 음. 되니까 그것을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전에는 사진을 많이 올랐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이번에 하는 것은 동영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동영상 하니까 더 호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또 황 박사님 또 요즘 동영상 푹 빠지셔가지고 네. 아주 좀 멋지게 만들고 계십니다. 목포 MBC 유튜브 채널에 야생화를 네. 아주 계속해서 시리즈물로 하고 있으니까요. 깊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 박사님, 네.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꽃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뭐 못다한 얘기 있으면 여름꽃 곧 보러 가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예기치 않게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목포 MBC에서도 우리 그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분위기 대신을 위해서 이런 들꽃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시민 여러분께서도 뭐 우리 들꽃이라는 것이 귀한 꽃도 있지만은 또 조금 움직이면 뒷산에 가면은 정말 빵긋 웃고 반겨주는 그런 들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기분 전환도 하시고 또 밝은 내일을 한번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쉬는 시간마다 또 자기의 시간을 놔두고 촬영을 시청자들에게 꽃을 날리기 위해서 우리 돌아다니고 있는 김수호 기자가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꽃은 행복이다로 끝내겠습니다. 꽃은 행복이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그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요? 앞으로 또 많은 영상을 기대할게요. 저도. 네. 사진도 필요하시면 얘기하면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댓글 네. 좀 올려달라고 좀 말씀해 아, 주시. 이번 주말 올라가 있을 때. 고소한 씨. 네, 고소한 씨. 네. 소연 어머니, 네, 댓글이 지금 통 안 올라요 요즘에 바쁘신가 봐요 일정이. 네. 많이 나가시던데. 그 네. MBC 유튜브 영상 보시다가 지루하시면은 네. 또 제 유튜브 들꽃 세상 네. 있으니까 검색하시면 제 네, 이름 들꽃 검색하시면 세상. 나옵니다. 자, 네. 황홀임의 들꽃 세상, 네, 들꽃 같이 세상입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은 시간에도 깨알같이. 네. 채널 우리 이름이 나왔네요. 오퍼레이터 책 지금 하나 더 있나요? 아직 안 지웠나요? 네, 그럼 한번 더 소개해드리죠 뭐. 네네. 자, 우리 오늘 함께해준 황홀임 박사님의 네, 책입니다. 숲을 듣다. 책 제목도 참 네, 예쁘고. 세 번째입니다. 이 책. 네. 전국 유명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낭만한 구를 배를 띄워주신 것을 읽어주셨기 때문에 네, 그럼요, 저희는 특별히 그럼요.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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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